네, 이용화의 헤드라인입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이 국내에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국내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1,00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. 즉 지난해 대비 39.9% 증가했습니다. 그러나 정작 에이즈 관련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. 감염 경로는 역시 성관계로 인한 것이 86.9%로 가장 많았다고 하니까요.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성별로는 남성 감염자가 대부분입니다. 남성 비율이 92.7%라고 합니다. 흔히 에이즈 공포증이라고 하죠. 에이즈에 감염되면 목숨을 금방 잃게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만 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요. 올바른 치료와 함께 질병 진행을 지연시키는 이 약 복용으로 건강관리를 한다면 30년 이상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리가 필수적일 것입니다. 즉 에이즈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예산은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에 97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그나마 있던 전문 병원도 지정 취소됐다고 하는데요. 이 무서운 감염 증세를 갖고 있는 에이즈, 국가의 직접 요양병원 설립 등 특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. 다음 헤드라인입니다. 지난 28일이죠. 이 시민위원회를 열어서 서울시민인권헌장 문안을 확정하려 했던 인권위원회가 결국은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서 시민인권 헌장 채택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. 이 문제가 된 조항은 제1조, 제4조 차별금지 사유조항이라고 하는데요. 성별, 종교, 장애 등 외에 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한 일안과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이 안을 놓고 이 성소수자와 기독교 등 반동성애 단체들이 극렬히 대립해 왔다고 합니다. 마지막 회의 일에는 이 시청과 대한문 앞에서 찬반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. 이 성소수자 문제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. 회의장에서 일부 단체들이 물리력까지 행사해서 볼상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. 이 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은 개신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. 그러나 이 성소수자 문제는 종교의 자유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. 이 기독교는 얼마 전 종교인에 대한 세금 징수권도 반대해서 그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보수성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 문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에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. 이용화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.